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진쌤이에요. 오늘은 이제 응용용문법 챕터 4 들어갈 건데요. 우리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챕터 3에 이어서 챕터 4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각 챕터마다 grammar focus가 2가지 나왔었는데 우리 잠깐 앞쪽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23쪽에 유닛 2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거기 챕터 4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문법 개념이 뭔지 나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보면 grammar focus 1에는 adjective clauses with object relative pronouns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 챕터 3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관계사절에서 했었다면 자, 우리 이제 챕터 4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관계사절을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grammar focus 2를 보시면 reducing adjective clauses to adjective phrases 라고 했으니까요. 자, 형용사 절을 형용사 구로 어떻게 생략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챕터 4가 시작되는 페이지 3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단원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aits of successful peopl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요 리딩 지문에서는 우리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번에 Have you ever set a goal to improve your performance at school or work? 자, 우리는 학생이니까 자, 학교에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본 적이 있냐? 당연히 있겠죠. 어떤 형태의 목표든 한 번쯤은 세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성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What specific steps did you take to achieve that goal? 자, 그러면 그 설정한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단계들을 밟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를 밟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실력을 높이겠다 하면은 나는 하루에 그래서 단어를 20개씩 외울 거야. 아니면 하루에 뭐 문제 몇 개씩을 풀 거야. 아니면 뭐 하루에 원어민 선생님과 이런 대화를 좀 해볼 거야. 이런 specific steps를 좀 자기가 거쳐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우리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나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딩 지문에서는 그 특징들, 중요한 특징들이 뭔가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책에 총 7가지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얘가 뭐냐면 자, B번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following list of strategies commonly used by successful professionals. 자, 요게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기술이래요. 전략이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고 자기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least effective, 가장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뭔지 읽어보면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우리 답이 없으니까요. 쌤이 한 5분 정도 줄게요. 5분 너무 많나? 아니야, 5분 정도 줄게요. 5분 정도 줄 테니까 우리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게 가장 덜 효율적인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한번 매겨보세요. 쌤도 매겨보고 뭐 지금은 비교할 대상이 쌤밖에 없으니까
쌤이랑 한번 비교해보고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이걸 읽고 순서를 한번 매겨볼게요.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쌤이랑 같이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읽으면서 쌤만의 1위부터 7위까지를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네 번째 거를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어요. 얘가 네 번째가 아니네. 얘 지우고. 자, 얘가 네 번째죠. 자, 얘를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strategies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develop time management strategies that they use to optimize their work schedule. 자, 스케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라고 했는데, 자,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해야지 결국에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일을 안 하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면서 또는 휴식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하고, 자, 그런 거를 일단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부터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쌤은 일단 이거를 1번으로 골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골랐어요.
자, identify key skills which they need to develop. 자, 개발할 필요가 있는 주요 기술 알아내기. 자, 요거를 알아내야지 이제 개발하는 작업에 들어갈 거니까 얘를 2번이라고 생각했고, 자, 3번은 여기 잘려 있는데, 자, 저는 맨 마지막 Look for training programs that they can attend. 참석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찾아보기. 얘를 3번으로 골랐고, 자, 네 번째로는 뭘 골랐게요? 얘를 골랐어요. Find mentors whom they can ask for guidance. 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구할 수 있는 멘토 찾기. 자, 뭔가 책을 읽거나 뭔가 글자를 이제 읽거나 뭐 영상을 본거나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되고자 하는 워너비의 멘토가 직접 얘기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생활 습관을 보여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얘를 골랐고, 다음에 5번은 이걸 골랐어요. Devote their free time to activities they truly enjoy. 자,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에 여가 시간 전념하기. 자, devote A to B 하면 A를 B에 전념하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여가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단 얘를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6번째 거 Take opportunities to work with colleagues possessing different strengths.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동료와 일할 기회 가지기 라는 거는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뭔가 같은 강점을 가진 사람끼리 일해야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더 많다고 생각해서 얘는 6번으로 골랐고, 제일 least effective라고 생각한 거는 요거예요. Study all of the policies presented in the company handbook. 회사 책자에 있는 모든 정책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간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걸 안다고 해서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를 least effective라고 골랐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마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 문장인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간단히 보고, 자, C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C번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자, 칸이 3개로 나눠져 있죠. 그쵸? 자, 표에 칸이 3개인데 맨 왼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relative pronoun plus subject plus verb. 자,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주어 동사가 쓰인 부분을 일단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1번. 다음에 옆 칸으로 넘어가 보면 zero relative pronoun plus subject verb.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쓰여 있는 부분을 찾아라. 요게 2번이고, 자, 맨 마지막은 zero relative pronoun plus ed or ing 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겠어요? 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쓰인 부분을 찾아보라 라는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어디서 찾냐면 우리 지금 위에서 읽어봤던 7가지 strategies에서 이 부분이 각각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아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3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틀려도 되니까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쭉 읽고 해보시고 쌤이랑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관계대명사가 그대로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find mentors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m이 오고 그 다음에 they can ask for 이라는 주어 동사 부분이 와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맞아요. 얘는 여기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나서 그 다음에 they truly enjoy 라는 주어 동사 부분이 왔었죠. 그래서 생략된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요 절이 activities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형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맞아요. 자, 여기에 지금 관계사가 쓰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과거 분사가 와줘서 policies, 소개된 policies 라고 뒤에서 꾸며주고 있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4번이래. 4번 같은 경우는 대시 쓰이고 they use 라는 주어 동사가 와줘서 자, that they use to optimize their work schedule 요 절이 strategies를 꾸며주고 있었죠. 다음에 5번째 얘도 which가 그대로 남아있고 they need to develop 주어 동사 나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 skills를 꾸며주고 있었고 5번째가 아니라 6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현재 분사가 와서 colleagues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책의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자, 그쵸?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와줬고 그 다음에 they can attend 라는 주어 동사가 와줘서 요 절이 뭘 꾸미고 있었어요? 맞아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꾸며주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각각 관계대명사 쓰이고 주어 동사 쓰인 부분,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주어 동사가 쓰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만 남아있는 경우 이 3가지를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Grammar Focus 1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Grammar Focus 1 3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자, Adjective clauses with object relative pronoun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형용사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대명사가 가지는 특징은 이미 한번 봤었죠. 자, 관계사절에서 어떤 명사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자, 2개의 절을 연결시킨다라는 점에서는 접속사의 기능도 갖는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문장을 이제 연결시켜 줄 건데 Pass me the newspaper. You have read the newspaper. 자, 그래서 네가 읽었던 그 뉴스페이퍼를 나한테 전달해 줘라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pass me the newspaper which you have read. 자, 일단 우리 관계 대명사 뭐가 쓰였어요? 맞아요. which가 쓰였고 자, 요 관계사 절이 지금 newspaper를 꾸며주고 있는데 자, 요 which의 자리는 지금 요 관계사절을 봤을 때 목적어 자리 대신에 지금 which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자리는 원래 목적어가 쓰였던 자리였는데 얘가 대신해서 들어가고 있네 라고 보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당연히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무슨 절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쵸? 형용사절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 그리고 사람, 동물, 사물 중 어느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나 whom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당연히 that도 돼요. 자, 다만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랑 다른 거는 whom도 쓸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o나 whom은 쓸 수 없고 이제 which나 얘도 마찬가지로 that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여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 동물, 사물 중 모든 것에 that은 항상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목적어라는 거는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다음에 preposition,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엔 어떻게 써줘야 되나 봤더니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 볼게요. He is the man. I traveled with the man. 자, 그 남자는 내가 함께 여행한 남자야. 라는 이 문장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자, 보면 지금 with 다음에 the man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요 the man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관계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요 관계사절이 이제 탄생을 해서 the ma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줄 건데 요것처럼 관계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따라 나올 때는 whom을 써줘야 돼요. 사람일 경우에는 whom 써줘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계사절을 써서 선행사를 꾸며줄 건데 이때는 관계사가 관계사절의 맨 끝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뒤로 빠졌을 경우에는 who도 되고요. whom도 되고요. that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예 생략을 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He took a job in the company. His father worked for the company. 자, 얘도 전치사 뒤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얘도 전치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사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보시면 He took a job in the company for which his father worked. 자, 이렇게 꾸며줄 건데 자, 전치사가 앞에 쓰이게 되면 which 밖에 써줄 수가 없는데 자, 똑같이 관계사절 이렇게 써주는데 for이 뒤에 위치하게 되면 관계사절의 맨 끝에 위치하게 되면 which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that도 쓸 수 있고 또 뭐도 될까요? 맞아요. 아예 얘를 생략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바로 올 경우에 무조건 whom을 써야 하지만 전치사가 관계사절의 맨 뒤에 위치할 경우에는 who, whom, that 모두 쓸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바로 올 경우에 which를 무조건 써줘야 되지만 관계사절의 맨 뒤에 전치사가 위치할 경우에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당연히 생략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드시 전치사를 뒤로 빼줘야 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사절의 맨 끝에 위치시켜줘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되실 경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사람이 선행사일 경우에는 who가 쓰였을 경우에는 관계사를 요 앞에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뒤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the factory that he works in 관계사절의 맨 끝에 위치해 있을 때는 that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in that he works 해서 관계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했을 때는 무조건 that을 써줘야 되죠. 맞아요? 아니죠. 무조건 that을 써주려고 하면 in을 뒤로 얘를 보내줘야겠죠. 아니면 that을 뭐로 바꿔주거나 위치로 바꿔주거나 자, 사람일 때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Is there anyone to whom that's who I can go for help? 자, 여기서 우리 to를 관계사 앞에 써줬을 때는 whom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who를 썼다 하면 또는 that을 썼다 하면 앞에 to를 써주는 게 틀리게 되니까 얘를 어디로 바꿔줘야겠어요? 그쵸? 요 더 앞에까지 써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요렇게 Is there anyone who I can go to for help?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할 경우 아니면 관계사절의 맨 끝에 전치사가 위치할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다르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한번 보시면 자, 랭귀지 노트 오른쪽에 있는 랭귀지 노트부터 먼저 보면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애는 who, whom, which, 그리고 that인데 자, 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they can also function as the objects of a preposition. 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you can omit the relative pronoun when it is the object of the adjective clause. 자, 형용사절에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자, 얘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맨 끝으로 가보면 zero relative pronoun or less formal.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차리는 정도에 있어서 이제 차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옆으로 가보면 자, most formal, 가장 형식적인 것부터 least formal, 가장 덜 형식적인 것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관계사절에 다 괄호를 쳐보면 The supervisor to whom I spoke.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감독자는 나의 트레이닝을 approve, 승인해줬어 라는 문장 속에서 요 관계사절이 항상 supervise를 꾸며주고 있는 5가지 문장이에요. 자, 근데 얘가 supervisor, 사람이 선행사이니까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왔을 때는 whom밖에 써줄 수 없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처럼 2가 뒤로 빠져 있는 경우 얘도
뒤로 빠져 있죠. 얘도 뒤로 빠져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도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에는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아예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능한데 formality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이렇게 supervisor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뒤로 빠져 있을 경우에는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요? 그쵸,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그쵸, that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맞아요, which를 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도 된다고? 그쵸, 아예 생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물일 때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2번으로 가보면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이렇게 써주고 목적어를 또 써주면 결국에 이 자리 대신에 지금 얘가 쓰이고 있는 건데 또 얘를 써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당연히 incorrect,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도 restrictive, 한정적, 그리고 non-restrictive,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던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 자, 기억을 되살려보면 한정적 용법은 어떤 명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명사를 한정시켜준다 라고 했었고 컴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자,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한정해줄 필요가 없지만 다만 extra information을 제공해준다 라는 거였고 얘는 컴마를 사용하고 그 뒤에 쓰는 관계대명사다 라고 했었어요. 당연히 that은 non-restrictive clause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restrictive랑 non-restrictive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났으면 맨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You can often omit an objective relative pronoun.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만?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 cannot omit the relative pronoun in non-restrictive adjective clause. 계속적 용법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라도 생략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문 한번 보시면 leisure activities, 어떤 여가 활동이냐면 many people dismiss. 자, 그래서 이때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면 안 되고 which를 밝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whi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일 때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구나.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제로 뭘 해오시면 되냐면요. 뭘 해야 될지 아시죠? 자, 옆 페이지 35페이지로 넘어가면 Grammar Practice A랑 Grammar Practice B가 있어요. 자, A번은 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각각 주어져 있고 A번과 B번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각자 동의하는 스테이트먼트를 골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요 A, B, C, D, E, F 다 6가지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관계사절이 있는데 문맥에 적절한 아이들을 각각 1, 2, 3, 4, 5, 6 요 지문에서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제로 해오시면 다음번 강의에서 얘는 답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Grammar Focus 2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풀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